네, 월요일 마켓 포커스는요.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면서 꼭 체크해볼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이제 관세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잡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컨퍼런스 보드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심리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는 앞서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 지수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민은행의 대출우대 금리가 또 발표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솔직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뭐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휴장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그다음에 4월 22일 이제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는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월인데요.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또 하나의 대표적인 또 선행 지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기 전에 과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2월에는 사실 보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연속 이제 상승세가 좀 멈췄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뭐 테슬라 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되죠. 요건 또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이니까 수요일 날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면은요. 일단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출국을 합니다. 일단 그날 이제 출국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이제는 다양한 스케줄을 이제 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시간으로 24일에 이제 2+2 큰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한꺼번에 만나서 패키지 딜로 이제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빅 이벤트고 굉장한 중요한 사실상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지북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경기 동향 보고서가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지표가 나올지 보셔야 되겠고, S&P 글로벌에 이제는 미국 제조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의 이제 시장을 좀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우리나라로 보면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이날 또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좀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또 빅 이벤트죠.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조선주에 대한 실적 발표 과연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차차 이것도 말씀드리겠고, 1분기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예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성장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역시나 1분기다 보니까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이슈가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서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 이슈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 그러니까 기업체들의 이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지수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인텔 실적 발표 있고요. 마지막 25일로 가보겠습니다. 미시간 때 이제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확정치가 발표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또 심리 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주목해야 될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비치가 6.7% 사실상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2개월 기준이니까 1년 뒤에 미국의 그쵸. 인플레이션이 6.7%까지 연율로 올라간다. 많이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높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미국의 지금 이제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불거져 있는 거다 보니 앞으로 이제는 사실상 연준에서 또 이런 지표를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도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제 우려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화면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붉게 표시된 게 3개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하나가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두 번째가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협의, 마지막이 이제 우리 기업 실적인데 가장 먼저 나올 것부터 살펴보죠. 일단, 테슬라 얘기부터.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반도체, 기술주 전반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는 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에 사실상 33만 한 6천
9,681대가 차량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다 보니까 예. 지난해 동기 대비 13%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도량이 작아졌어서 아무래도 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이미 시장에서 이것도 또 소화된 부분이라서 뭐 실적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오히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네, 오히려 이제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말해줄 수 있느냐. 사실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저렴이 버전, 그래서 저가 신차 출시가 과연 언제 이뤄질 수 있는지. 원래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3분기로 예상했는데 지금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이제 내년 초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확실하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연 뭐 실적은 소화됐으니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겠고,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죠. 이제 올해 들어와갖고 너무 많이 빠져갖고 아마 좀 당황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40% 가까이 이제는 빠지다 보니까 좀 당황하셨을 텐데, 실적을 좀 예상을 좀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한 217억 달러 정도가 이제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2% 정도 이제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이미 시장에 지금 반영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려사항과 긍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려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전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평판이 좀 브랜드 밸류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우려사항이라 보시면 되겠고, 주목하고 있는 점들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이미 반영돼서 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기대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이제 바닥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모델 Y에 대한 부분, 그는 신차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구형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산에서 라인이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뭐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에 로보택시 서비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과연 또 어떻게 우리 시대가 바뀔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기대치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라고 하면 한국인의 주식으로 불릴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많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전망들이 나올까, 아니면 지금에 나오는 악재를 좀 해소해 줄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보죠. 자, 2+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 통상장관, 한미 양국의 각 부문의 수장들이 이제 관세 협상을 위해서 만나기로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재무장관 회의 때 통상장관이 같이 가서 회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2+2, 그러니까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같이 가서 한꺼번에 이제 패키지 딜, 한마디로 뭐 미국 측 이야기로 보면 원스톱 쇼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한꺼번에 묶어서 다 처리해버리겠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24일입니다. 이제 2+2 회의가 이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 그다음에 뭐 안덕근 산자부 이제는 장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나와서 이제는 2+2 협상이라 보는 협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주목할 점은 전 두 가지라 봅니다. 첫 번째,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만큼 미국 측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이슈가 빠르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한 호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조급합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반 트럼프 정서가 우리가 지금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미국 현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반 트럼프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해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짜리의 이제 채권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급등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력으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들이죠. 말 그대로 원스톱 쇼핑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의지로 읽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내어줄 건 내어주고 얻을 건 얻어가면서 이번에 좀 관세 이슈가 빠르게 이제 봉합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저는 이번 주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사례들 좀 되짚어 보면은 이 분위기가 중국이라는 큰 벽을 의식해서 최대한 협상을 빠르게 하겠다, 혹은 상대국한테 좋게 하겠다라는 기류도 읽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라는 중요한 이슈가 또 걸려 맞습니다. 있고, 그게 이제 2+2를 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이 빨리 되면 호재인데,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같이 열어둬야 될 상황일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방위비 어느 정도 양보해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2026년까지 한 1조 6천억 원 정도로 지금 협약이 된 상태인데, 이거를 9배 정도 더 늘려달라고 하니 당연히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는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내어주고, 차라리 한미 FTA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끌어가는 것. 물론 뭐 품목 관세는 어쩔 수 없죠. 뭐 자동차라든지 관세를 좀 다운시켜서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한미 FTA 기본적인 틀을 지켜 나가면서 우리가 이걸 얻어올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미치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번에 아마 결판이 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봐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호재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이 협의 내용들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기업 실적들이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기업들 나오는데 네.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동차죠. 당연히 이제 현대차에 대한 실적 발표인데요. 일단 지금 컨센서스를 좀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한 43조 3천억 원 정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58%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자동차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실 관세 이슈 터진 이후에, 그냥 품목 관세 이슈 터진 이후에 많이 지금 현대차는 하락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더 떨어질 게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분기 실적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는 관세 이슈도 마무리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도 조만간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소재는 다 털어냈다, 불확실한 소재는 다 털어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은 한 투자 증권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좋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상 이제 매출액은 한 17조 6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한 40%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한 6조 9천억 원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 동기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오른 수치거든요. 근데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한 6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인데, 1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전체 영업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삼성과 다르게 반도체만 하는 네, 기업인데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 두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HBM이겠죠. HBM에 대한 효과는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설 투자 확대 부분인데, 저는 시설 투자 확대는 저는 굉장히 모든 기업에 대해서 R&D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 캐파 증설은 저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원래는 21조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넘어서 27조 원까지 이제는 시설 증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의 역대 그 역사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 뭐 10조 원대 투자하다가 2018년도에도 17조 원대, 코로나19 때 팬데믹 그 반도체 호황 때도 19조 원이었는데, 이번 한 27조 만약에 증설을 한다 그러면 저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 마지막으로 드리면 이제 조선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선주는 뭐 워낙 좋아하시는 또 이번 연도의 핵심 뭐 종목이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단순하게 실적 바로 나온다고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거기서 나온 전망이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변곡점들이 이번에 실적에서 나올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